또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집안에 물건들이 하나하나 늘어나 쌓이죠. 특히 주방에 가보면 빈틈없이 물건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네, 주방용품은 가격도 상당한 게 있는데 필요해서 큰맘 먹고 장만했다가 자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 주방용품을 잘 활용하면 더 이상 주방 살림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주희 기자, 번뜩이는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전기밥솥 얘기 좀 해볼까요? 굉장히 비싸요. 비싸죠.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쓰세요? 밥하는 거밖에 안 그렇죠. 그렇죠, 밥하죠. 그거하고 보온하는 거, 그거 네. 웬 거의 안 쓰는데 이게 버튼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할 수 있겠어 싶어서 거의 안 하는데요. 하지만 방법만 알면은 간단하게 파스타도 만들 수가 있고요. 케이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븐을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커피 머신이 없어도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다양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재활용 쓰레기에 버릴 뻔했던 페트병은 국수 보관통으로 제격인데요. 알고 보면 주방 속에 숨은 능력자입니다. 한 가지 용도만 썼다가는 아쉬울 뻔했는데 그 능력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집안 살림 대부분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방 참 복잡하고 뭐가 정말 많습니다. 기능 많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 용도로만 쓰죠. 가짓수는 늘고 정리는 멀어집니다. 밥솥은 주로 밥할 때 사용하죠. 냄비는 국 끓여 먹고 프라이팬은 뭐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그럴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조금만 더하면 그 용도가 다양해집니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는 주방용품 활용법입니다. 먼저 볶음밥입니다. 그물 모양 지단 옷을 입으니까 근사한데요. 이 모양 만드는 비법입니다. 이런 다 쓴 소스통만 있으면 예쁜 그물 지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달걀부터 풉니다. 전분을 넣는데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살리려면 이렇게 체에 한번 걸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등장하는 회심의 도구는 바로 소스 담는 통입니다. 오늘은 그물 모양 만드는 도구로 활용을 할 건데요. 먼저 깨끗이 닦아서 달걀물 채우고요. 기름이 많으면 달걀이 부풀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은 키친타올에 묻혀서 이렇게 팬에 넓게 펴 바릅니다. 이제 달걀 물든 소스통 팬에 지그재그 그물 모양으로 뿌리는데요. 이때 은은한 물로 익혀야 타지 않습니다. 뒤집지 않고 이 상태로 그대로 익히면 그물 지단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단을 지금까지는 밥 위에 올렸는데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볶음밥을 과감하게 탁 얹습니다. 그리고 지단의 모서리 부분은 밥 위로 살짝 올립니다. 볶음밥 위에 접시 얹고 그대로 뒤집어주면 자, 그물 지단에 포위된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살짝 곁들이니까 근사한 요리가 됐죠. 이번엔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집에서도 카페처럼 여러 가지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스팀 밀크라고 하죠. 뜨겁게 우유 거품을 만드는 건데요.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내열 용기에 우유를 담고 뚜껑을 닫아서 20초 정도 힘차게 흔듭니다. 이렇게 우유에 기포가 보이기 시작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뚜껑을 연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는데요. 데우는 시간은 딱 1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데우면 거품이 사라질 수 있으니 시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유에 부드러운 거품이 생겨났습니다. 자, 에스프레소면 좋겠지만요. 인스턴트 커피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유 거품을 넣었더니 바로 카페 라떼가 만들어졌죠. 자, 이 커피만으로 좀 아쉽다. 여기에 계피가루 살포시 뿌리면 향긋함이 더 좋은 카푸치노도 가능합니다. 우유와 전자레인지로 집에서 이렇게 카페 분위기도 내보는 거죠. 이번에는 이쑤시개 활용법입니다. 이거 가루 식재료 보관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설탕입니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박아두기만 하면 설탕이 뭉치거나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설탕의 수분을 이쑤시개의 나무 성분이 흡수하기 때문이죠. 또 요리하고 남은 파스타나 국수는 페트병에 넣으면 간편하고 또 깔끔합니다. 뚜껑 닫으면 공기가 차단돼서 방금 맛뜯은 것처럼 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페트병 입구로 나오는 양이 성인 1인분 정도라고 합니다. 양 조절에 어려웠다면 이 병을 활용하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요리를 본격적으로 알아봅니다. 전기밥솥은 활용한 요리인데요. 이런 밥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고도 멋진 요리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파스타입니다. 일반 파스타 면은 밥솥에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펜네 같은 짧은 면을 씁니다. 물에 살짝 씻은 면과 버섯, 베이컨 넣고요.
마늘과 양파, 새우까지 밥솥에 모두 한꺼번에 넣습니다. 생크림과 우유, 올리브 오일, 와인까지 한꺼번에 다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요리가 될까요? 자, 이제 뚜껑을 닫고 쾌속 취사 버튼을 누르고요.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거 밥 되는 소리가 아니라 파스타 되는 소리라는데요. 뚜껑을 열었더니 생크림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른 조리 도구 없이 전기밥솥 하나면 가능한데요. 파스타 요리가 더 쉽고 재밌어질 것 같죠? 이번엔 케이크에 도전합니다. 먼저 밀가루와 소금, 베이킹 파우더를 섞은 뒤 체에 곱게 내립니다. 버터는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 놓아야 잘 저어지는데요. 설탕과 달걀 넣고 잘 섞어서 크림 상태로 만듭니다. 자, 어느 정도 적당히 질어지면 여기에 요구르트와 아몬드 가루, 곱게 간 레몬 껍질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밀가루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이번에는 쿠키를 비닐에 넣어서 잘게 부술 건데요. 이렇게 과자를 부스러뜨려서 밥솥 밑에 깔아주시면 그냥 빵만 했을 때는 밑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쿠키를 깔고 반죽을 넣습니다. 빈틈없이 채워준 다음 곱게 평평하게 펴줍니다. 이제 밥솥에 넣고 익힐 차례인데요. 찜 기능에 두고 70분 정도를 익혀주면 됩니다. 만약 이 찜 기능이 없다면 취사 보온을 4번 정도 반복해야 케이크 속까지 다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잘 익은 케이크에 블루베리와 초록빛 허브 살포시 얹고요. 슈거 파우더로 마무리하면 오븐 없이 만든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주방용품들 알고 보니 팔방미인이죠. 알뜰하면서 재미까지 더해지는 주방용품 활용법이었습니다.